안녕하세요. 북마더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고전은 장기전입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 뒤에 만물이 태어나니 귀한 것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것은 짐승이라. 날아다니는 짐승도 300종류, 기어다니는 짐승도 300종류. 많고 많은 짐승 중에 꽁의 모습 으뜸인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털빛은 5가지, 생김새는 미끈하고 꽁지깃은 쭉쭉 뻗어 사면기에 꽂기 좋고 알록달록 고운 몸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우리의 별명은 화충이요 숙광은 장기, 암광은 까투리라 한다. 우리 꿩도 짐승은 짐승인지라 타고난 성질대로 사람을 멀리하니 푸른 숲속 휘휘 늘어진 소나무를 정자 삼아 알알이 떨어지는 도토리나 주워 먹고 살랑살랑 봄바람에 자라난 열매나 근근히 맛보는데 설마 한들 인간을 해칠 쏜가? 인간이 심어놓은 오곡을 해칠 쏜가? 이렇게 임자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각 고을 윗분들이 몸보신하겠다고 구태여 잡아다가 물리도록 끓여먹고 좋은 깃털 골라내어 이리저리 화살 치장하고 남은 깃털 모아 묶어 비 만들어 쓰고 이러니 이 모두가 우리의 공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우리 공이 많건만은 야속하다. 꿩의 팔자 쫓는 사람이 많고도 많구나. 숲풀 아래 앉았으면 어느샌가 헌원씨 나타나서 꿩 잡아라 저기 꿩 있다. 헌원씨 피하려고 날개를 푸드덕 백운산 상상봉에 허위 올라가면 몸이 날쌘 보라매가 여기서 얼른 저기서 얼른 눈 큰 수달이 산봉우리마다 앉아서 눈을 희번떡 냄새 잘 맡는 사냥개 이리 컹컹 저리 컹컹 꿩머리 꼰들은 여기서 우와 저기서 우와 이들 피해 샛길로 가노라면 총 둘러맨 포수들이 가만 들어서서 총포를 땅 꿩의 팔자 이러하니 눈 내리는 엄동설 안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며칠을 쫄쫄 굶은 장기가 산 아래 펼쳐진 넓은 발판을 바라보고 있자니 고프던 배가 더 고파온다. 저 너른 벌판에 내가 먹을 콩알이 없을까? 장기는 그 어딘가에 있을 콩알 생각이 간절하다.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어디 가서 다시 한번 콩 찾으러 나가볼까? 이때 장기 차림을 볼 것 같으면 붉은색 두루마기에 초록색 깃 달고 흰색 동정 달고 누런색 옷고름에 주먹 같은 옷관자 달고 그 생김새에서부터 남자다움이 철철 넘친다. 장기 옆에 까투리 차림을 또한 볼 것 같으면 잘게 누빈 속저고리를 곱게 갖추어 입고 맵시 좋은 머리를 곱게 빗어 단장하고 그 생김새부터 여자다움이 솔솔 풍긴다. 나갈 채비를 마치자 장기 내외가 12딸 9아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줄이 세우고 탁첨진의 넓은 들판으로 콩알 찾으러 나간다.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밭에 다다르자 장기가 하는 말. 여기저기 퍼져서 콩알을 샅샅이 찾아보자꾸나. 너희는 이 밭고랑을 찾고 나는 저 밭고랑을 찾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이까지 배고픔쯤 못 면할까. 세상 만물은 모두 제 나름의 먹을 복은 타고나는 거란다. 하니 장기와 까투리는 물론 그 자식들이 파드닥 너른 들판으로 내달린다. 이렇게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는데 엄동설한 흰 눈밭에 떨어진 곡식이 있을 턱이 있나. 한참이 지나도 부리로 콕콕 찍을 일이 전혀 없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장기 눈에 불이 번쩍 별이 반짝. 그 콩 한번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장기가 먹음직스러운 콩 하나를 발견하고 침을 꼴깍 삼킨다. 이것도 다 내 복이니 어디 한번 먹어보자. 이때 옆에 있던 까투리가 걱정스레 말하기를 여보
아무래도 콩 있는 자리가 수상해요. 빗자루로 활활 쓴 듯도 하고 입으로 훌훌 분 듯도 하고. 이건 분명 사람의 흔적이니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어? 지금이 어느 때요? 동지섣달 엄동설한 아니요. 사방이 눈으로 덮였는데 이런 눈을 뚫고 누가 여기까지 온단 말이요. 보시오. 여기에는 새 발자국조차 없지 않소. 지난밤에 꾼 꿈이 영 불길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꿈? 꿈이라면 나도 간밤에 꾸었지. 글쎄, 내가 누런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께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옥황상제께서 나를 보시고는 단박에 산골에 파묻혀 글 읽으며 지내는 살림처사라는 벼슬을 내리지 않겠소. 그런 뒤에 아주 큰 곡식 창고에서 콩 한 가마니를 내어주셨는데 지금 보니 이 콩이 꿈에서 본 바로 그 콩인가 보오. 옛말에 굶주린 자는 무엇이든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무엇이든 쉽게 마신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가리겠소. 며칠 동안 굶었으니 어디 한번 줄임배를 채워볼까. 당신 꿈이야 그러하다지만 제 꿈은 그야말로 험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어젯밤 이경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북망산 쪽에 구준비가 흩뿌리지 않겠소? 북망산 알지요? 죽어서 묻힌다는 북만상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준비는 먹고 당신 머리 위에 쌍무지개가 뜨는데 빛 좋은 쌍무지개가 불현듯 큰 무쇠칼로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무쇠칼이 뚝 떨어져 당신 머리를 댕공하고 베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죽을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제 말 듣고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그러자 장기가 허허 웃으며 말한다. 얼씨구 그 꿈 참 좋네 그려. 빛 좋은 쌍무지개가 내 머리 위에 뜬 것은 장원급제하여 빛 좋은 어사와 두 가지를 머리에 꽂게 된다는 뜻 아니겠소? 아이고 좋아라. 내 이참에 과거나 한번 봐야겠네. 까투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는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들어보세요. 제가 삼경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당신 머리 위로 1000근이나 되는 무쇠 가마솥이 와락 떨어지지 않겠어요? 당신이 그것을 덮어쓰고는 앞이 안 보이는지 버둥버둥 하다가 한없이 넓고 넓은 만경창파 깊은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당신이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는데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물가에 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꿈이야말로 당신이 죽을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 제 말 듣고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절시구 그 꿈은 더더욱 좋네 그려. 무쇠솥을 머리에 쓴 것을 보니 내가 장군이 되려나 보. 왜 장군이 머리에 무쇠투구를 쓰지 않소? 그러니 내가 장군이 된단 게지. 게다가 만경창파 깊은 물에 빠진 것은 내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강에서 세병한다는 뜻이니 딱 맞아떨어지네 그려. 이 꿈도 정말 좋은 꿈이로세. 제가 사경쯤에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더욱 회개했어요.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햇볕을 가렸던 22폭 배장막이 우지끈 뚝딱 부러지더니 당신과 나를 덮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허우적거렸어요. 이는 필시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벌어질 꿈입니다. 그리고 오경쯤에 또 한 꿈을 꾸었는데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던 별들 중 하나가 당신 앞에 뚝 떨어졌어요. 이것은 바로 당신이 죽을 꿈이에요. 왜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죽을 때도 큰 별 하나가 뚝 떨어졌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 말 듣고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장기란 놈은 이번에도 더욱더 신이 나서 호들갑을 떤다. 그 꿈도 염염 알게나. 그 꿈은 서산에 해가 지고 어둑한 밤이 되면 직잎을 요 삼고 갈잎을 잎을 삼아 자네와 내가 포근히 누워 잠을 자는 꿈이라오. 그리고 별이 내 앞에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대문 같소. 옛날 중국의 황제였던 헌원 씨의 부인이 자네와 같은 꿈을 꾸고는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하지 않소. 그러니 그런 꿈은 자주 꾸게나. 새벽닭이 울 때쯤 또 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곱게 단장하고 푸른 산 맑은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난데없이 삽살개가 나타나서는 저에게 왈칵 달려들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부랴부랴 산밭으로 도망을 가는데 긴 삼대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제 허리를 휘휘친친 감았어요. 꿈에 산밭이 나오면 삼으로 만든 상복을 입을 일이 생긴다는데 이는 바로 내가 과부될 꿈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으시고 제발 그 콩은 먹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장기가 안색을 확 바꾸더니 소리를 버럭 지른다. 이런 못된 여편네를 보았나. 생긴 것이 고와서 한평생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지아비는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건만은 그 꿈은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 갔다가 죄를 짓고 꽁꽁 묶여 종로 내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 맞고 발에 치이다 그러다 죽을 꿈이다. 그따위 꿈 이야기를 하려거든 다시는 내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방정맞은 입을 놀렸다가는 네 정강이를 똑하고 분질러 놓을 테다. 그래도 까투리는 장기를 아끼는 마음이 간절한지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 서방님도 사내 대장부이신데 대장부의 염치는 어찌하고 콩 하나를 먹겠다고 이리 고집을 부리십니까? 정빈했던 선비 안자는 평생을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만 배를 채웠다 하여 뒷날 단표 누항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또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아니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어 먹고 살았다 하여 뒷날까지도 그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들을 본받아 대장부의 염치를 생각하시고 먹을 것에 용심내지 마시고 제발 그 콩을 먹지 마세요. 배가 고파 다 죽게 생긴 판에 어찌 염치를 따지겠느냐. 단표 누항 안자는 평생을 그렇게 소박하게만 먹더니 나이 30을 간신히 채우고 세상을 등졌다. 백이와 숙제 또한 고사리만 먹다가 결국에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으니 세상살이에는 염치도 부질없고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문숙은 호타하에서 보리밥을 달게 먹고 쓰러져 가던 중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 천자가 되었고 한신은 빨래하는 여자에게서 식은 밥을 달게 받아먹고 후에 대장군이 되었다. 그러니 나도 이 콩을 달게 먹으면 그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내 이 콩을 기필코 먹을 것이다. 서방님,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푸른 산을 영영 이별하고 황천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옛글을 보면 고집을 피우다가 집안 말아먹은 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중국을 맨 먼저 통일한 진시황은 맏아들 부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 큰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패왕 황후는 충신 범증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8,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두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왕 또한 굴삼녀의 간절한 충고를 듣지 않아 진문관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자니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방님, 고집 피우지 말고 제발 그 콩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리는데도 장기는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는다. 재수없는 말 좀 그만하오. 콩을 먹는다고 다 죽소. 자고로 오곡 중에서도 콩이 으뜸이고 콩태자가 든 데마다 오래 살고 귀하게 된단 말이 있어. 태고 쪽의 천황씨는 18,000살을 살았고 태호 복희씨는 15대를 잘 살았고 한태조, 당태종은 어지러운 세상에 나라를 바로 세워 주인이 되었고 공공하게 80년을 살던 강태공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80년을 더 살았고 시인 중에 시인인 이태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북방의 대을성은 별 중에 별이라오. 그러니 나도 이 콩을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이태백같이 하늘로 올라가 대을성을 다스리리다. 그러더니 장기가 또다시 말을 잇는다. 아이고고,
아이고, 대답을 하다 보니 더욱더 허기가 지네. 여보 까투리,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오. 까투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장기의 말솜씨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에 까투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장기란 놈이 신이 나서 콩을 먹으러 들어간다. 꽁지깃을 좌르륵 퍼뜨리고 고개를 꾸벅꾸벅 슬금슬금 사뿐사뿐 걸어 들어가다가 날카로운 뿌리로 드립다 콩을 콱 찍는다. 순간 덫의 양날이 툭 하고 떨어지는데 와지끈 뚝딱 푸드덕 퍼드덕 불쌍한 장기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콩 하나를 먹으려다가 꼼짝없이 덫에 치였구나. 까투리가 이 꼴을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앞이 아득하여 자갈밭을 당글당글 구르다가 발을 동동 구르다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한다. 아이고, 이런 일을 당할 줄 당신은 진정 몰랐소. 옛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다 하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하는 일에 이롭다 하였으니 당신도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본변을 당했겠소. 이 일을 어찌할 거나. 아이고. 애통해하고 절통해하는 까투리를 보고 다 죽어가는 장기란 놈 하는 말이, 이 여편 내가 왜 이리 방정 맞아. 지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호랑이 만날 것이 무서우면 어찌 산에 갈 것이며 풍랑이 무서우면 어찌 바다에 배를 띄우겠소. 이런저런 잡담 다 걷어치우고 내 옆에 와서 맥 좀 짚어보오.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람이 죽고 살기는 모두 맥을 짚어 한다 하더라. 이에 까투리가 맥을 짚는데 비위맥은 어지럽고 간맥은 서늘하고 태축맥은 이미 끊어지고 명맥은 기절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정말 죽나 보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이 원수로다. 아니다, 아니다. 고집불통보다 배고픔이 원수로다. 까투리의 말을 듣고 장기가 아직도 안 죽고 말한다. 맥이 그렇게 다 죽어가면 이번에는 눈동자를 한번 살펴보. 눈동자가 말똥말똥하면 산다 하더라. 까투리가 그 말을 듣고 장기의 눈을 까디집어 보는데 보자마자 곡을 한다. 이제는 정말 속절없이 죽나 보네. 이쪽 눈의 동자님은 이미 첫 새벽에 떠나갔고 저쪽 눈의 동자님은 먼 길을 떠나려고 간발하고 보찜 싸고 갈채비 다 했구려. 아이고, 아이고, 서른치고 내 팔자야.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 험하기가 이다지도 험할까. 첫째 난군 얻었더니 흰솔개가 채어가고 둘째 난군 얻었더니 사냥개가 물어가고 셋째 난군 얻었더니 포수에게 총 맞아 죽고 이번 난군 얻어서는 금실도 좋거니와 9 아들 12딸을 남겨놓았는데 정말이지 배고픔이 원수로다. 100년을 하루같이 동고동락하기를 바랐거늘 배고픔에 콩 하나를 먹으려다 영영 이별하게 생겼구나. 저렇듯이 잘생긴 우리 남편 언제 다시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땅을 치며 한참을 통곡하는데 장기가 감긴 눈을 힘겹게 반쯤 뜨고 혀를 비껴 내밀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한다. 너무 서러워 말게. 이것은 모두 남편 자주 죽는 자네에게 장가든 내 실수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이거늘 나는 죽어 어찌 되려나. 관아 창고에 걸렸다가 임금님 밥상에 오르려나 원님 밥상에 오르려나 아니면 어느 집 혼례식에 배백으로 쓰리려나. 그러나 저러나 인간 세상에는 수절하는 여자들이 많다던데 이내 몸 죽은 뒤에 너의 마음은 어찌 알겠는가. 아이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내 신세 불쌍하다. 울지 마라 까투리야. 사나이 애간장 다 녹는다. 자네가 아무리 슬퍼해도 죽는 나만 불쌍한 것이야. 이리 하다가 결국 장기는 눈을 감고 말았다. 이때 망을 보고 있던 덫의 임자 탁첨지가 패랭이 숙여 쓰고 짧은 막대 내던지며 허이허이 달려들어 죽은 장기를 집어든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내 재주가 용한 건가? 요놈이 재수 온 붙은 건가? 산신령님이 돌보셨나? 조상님이 돌보셨나? 장기 너는 꽁꽁한 시냇물에 물 마시러 왔더냐? 봄에 필 동백꽃을 미리 구경하러 왔더냐? 푸른 산 푸른 물에서 신선처럼 논일던 네가 드디어 내 손에 잡혔구나. 신이 나서 한참을 희희낙낙 춤을 추던 탁첨지가 불현듯 춤추기를 멈추더니 이럴 것이 아니라 산신령님께 빌어서 장기의 일가 친척까지 모두 잡으면 더욱 좋겠구나. 이에 비껴나온 장기의 혀를 쏙 잡아 빼더니 바위 위에 얹어놓고는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레 빈다. 아까 놓은 저 덫으로 까투리마저 잡게 하옵소서. 관세음보살. 탁첨지가 사라지자 숨어있던 까투리가 장기의 혀를 찾아 두 손으로 담속 안으며 이것으로라도 불쌍한 우리 남편 장사를 치러야겠다. 이에 정성스레 치기프로 옷 입히고 댕댕이 덩글로 꽁꽁 묶어 염을 한다. 그러고는 어린 소나무에 명정을 걸어두고 초상을 치른다. 초상을 치르고 나니 초상은 이리 치렀거니와 몇 자리는 또 어디에 쓰리. 좋은 산에 묻자 하니 풍수지리를 모르겠고 조상님 무덤 있는 선산에 묻자 하니 너무 멀어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하는 수 없이 가까운 백운산에 찾아 들어가 산비탈에 구덩이도 파지 않고 그냥 몇 자리를 쓰는데 이 안이 처량할까. 몇 자리를 쓰고 나니 몇 자리는 또 이리 대충 썼거니와 제사는 또 어떻게 지내랴. 그래도 안 지낼 수 없어 대충이나마 지내려 하는데 제사상이 소박하기도 이리 소박할 수가 있나. 뭘로 왔는지 도대체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여하튼 제사상이라고 차려놓고 친척들을 있는 대로 불러 모았다. 풍채 좋은 두루미는 제사를 주관하고 때는 바야흐로 모년 모월 모일 남편 잃은 까투리가 돌아가신 지압이 살림처사 장기님께 아뢰나이다. 형체는 무덤으로 돌아가시고 영혼은 우리 집으로 함께 가소서. 아차, 신주를 모실 사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영혼도 잠깐 여기에 머무르소서. 이제 술을 올리니 목이나 좀 죽이소서. 따오기의 측문 읽기가 막 끝나려는 순간 어디에선가 솔개가 한 마리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꽁새끼를 하나 휙 하고 채워간다. 아이고, 남편상 치르는데 자식까지 데려가네. 이놈의 몹쓸 세상. 까투리는 울부짖는데 솔개는 싱글벙글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 높은 바위 위에 내려앉아 낚아채운 꿩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솔개가 하는 말이 이게 웬 떡이냐? 가뭄 들어 배고른 지 벌써 사나흘인데 인간 세상에서도 제일 맛있다는 꿩고기를 얻었으니 이 안이 기쁠 소냐. 이놈도 그가 못 먹었는지. 오동통한 살은 없으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우선은 먹어보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너울너울 춤을 춘다. 그러다가 아차 하고 뒤를 돌아보니 잡아다 놓은 꿩새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자취를 감추었구나. 놀란 솔개가 방울 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기웃기웃 주위를 살피는데 그래 본들 이미 도망간 꿩새끼를 어찌 찾을까. 다 잡은 꿩새끼를 먹기 직전에 놓쳤으니 그 꼴이 우습게 되었는데 솔개 하는 말은 더 가관이다. 중국의 명장 관운장이 다 잡은 조조를 놓아준 것도 산을 뽑을 만큼 힘이 셌던 조패왕 항우가 가두었던 패왕을 놓아준 것도 모두 후대를 생각함이라. 하늘에서 제일 힘이 센 내가 꽁새끼를 놓아준 것도 모두 후대를 생각함이니 내 후손들은 크게 뻗어나가리로다. 이때 장기의 장례식에 백두산 까마귀가 문상을 하러 왔다. 점잖게 문상하고 탁주 석잔을 얻어마신 뒤에 취해서 하는 말이 그 친구 우리 날짐승을 이끌던 대장부 중에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공 하나를 참지 못해 죽었단 말인가. 참으로 가엾고도 불쌍하도다. 우리야 그런 콩을 본다고 해도 눈도 꿈쩍 안 하지. 그런데 말이오 까투리,
옛말에 장군 나면 욕나고 문장 나면 명필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소. 내 상황을 보아하니 당신이 과부 되자마자 마침 호라비인 내가 여기 왔으니 이게 바로 천생연분 아니겠소. 장기와 하지 못한 백년해로를 나와 해보면 어떠하겠소. 이 말을 듣고 까투리가 하도 황당하고 한심하여 톡 쏘아붙인다.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남편 죽은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 예법이란 말이오. 무례하오. 까투리의 말을 듣고 까마귀가 비웃으며 말한다. 너에게 수절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인간 세상에 연렵이 많던 소린 들어봤지만 내 생전 까투리 연렵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때 부엉이 영감이 문상을 끝내고 나오며 까마귀를 꾸짖는다. 예끼 이놈, 몸뚱이가 검으니 말하는 주둥이도 고약하구나. 어른이 오시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시답잖은 얘기만 나불대고 있느냐. 까마귀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손가 매몰차게 맞받아친다. 예끼 저놈, 꼬리 뭉툭하고 두 눈 음웅하면 다 어른이더냐. 그리고 내 부리가 어떻다고 그러느냐. 월나라 왕구천이는 내 부리와 똑 닮은 입을 가지고 제후국의 왕까지 되었느니라. 그러니 내 부리 비웃지 마라.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모두가 자신을 성인이라 하는데 그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무슨 뜻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으나 옛말에도 내가 나오니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소상강 기러기도 문상 끝에 끼어든다. 옛말에 나온다고 다 어른이더냐. 나는 한나라 소자경이 북해에 19년간 갇혀있을 때 고국 소식을 몰라서 애달파하기에 그의 편지를 전자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 내가 어른이면 어른이지 어찌 너희 같은 것들이 어른이라고 서로 우긴단 말이냐. 이렇게 나이 싸움이 한창일 때 오리란 놈이 바람결에 까투리가 과부되었단 소문을 듣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좋아한다. 옳거니 문상도 갈 겸 장가도 갈 겸 한시바삐 준비하자. 이때 오리 행차를 볼 것 같으면 옹옹 우는 기러기는 혼수회장 짊어지고 광관이 우는 저구새는 사무관 때 판을 쥐고 뱁새도령 옆에 서고 황새대감 상객 서고 길잡이의 외가리요 구부지기는 검새로다. 까투리 신부 계신가? 새 신랑 들어가네. 느닷없는 까투리 신부 소리에 듣는 까투리가 더 놀란다. 언제부터 내가 신부가 되었다냐? 남편 없다고 다들 나를 호락호락하게 보는구나. 그러나 저러나 저 오리는 어떻게 쫓아버리지? 혼인할 마음 전혀 없는 까투리가 잠깐 생각하다가 꾀를 하나 낸다. 오리 같은 고집불통은 까마귀처럼 호통친다고 도망갈리 만무하다. 그러니 내 살살 어르다가 망신을 주워 쫓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까투리가 부끄러운 듯 교태롭게 웃으며 말한다. 내 아무리 날짐승이라고는 하나 이리 갑작스레 혼인하자 하면 어찌하오. 궁합도 안 입고 날짜도 안 입었고 이런 혼사도 다 있어. 과부와 호라비가 혼인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일을 다 갖춘단 말이오. 신부 신랑 둘이 만나면 자연히 함께 사는 것이거늘 그렇게 복잡하게 굴 것 없소. 그리고 내 오던 길에 점을 치니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 합디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그렇다면 내 하나만 묻겠소. 사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입에 풀칠할 만은 하오? 내 저번 남편도 배고픔 때문에 이렇으니 이 안이 궁금하겠소. 그럼 먹고 살만하다 뿐인가? 더하지. 호강시켜줄 것이니 나를 따라갑시다 그려. 그렇게 잘 산다면 어디 한번 사는 꼴을 말해보소. 내가 들어보고 살만하면 따라가리다. 그러자 오리가 생각하기를 옳거니 반쯤은 넘어왔구나. 조금만 더 깨면 획 넘어오겠네. 하고는 가머니설로 까투리를 깬다. 그럼 내 사는 것을 잃을 테니 한번 들어보소.
소상강 동정호 맑은 물에 엿기풀로 새끼 엮어 집을 지어 사는데 오락가락 논일다가 배고프면 입질하고 입질하는 족족 은빛 비늘 모양 좋은 생선만 골라잡아 먹고 싶은 양껏 먹고 때로는 복례산 영주산 맑은 물에 놀러가서 신선들이 타는 배를 타고 달 구경하며 술 마시고 논다네. 그러하니 내가 사는 물세상 말고 또 어디에 이리 좋은 세상이 있단 말인가. 오리가 말을 마치자 까투리 돌연 상냥했던 말투를 획 바꾸어 매몰차게 쏘아붙인다. 아무리 물세상이 좋다고 한들 육지 생활만큼 좋겠느냐? 끝없이 넓고 넓은 벌판을 오락가락 논일다가 심심하면 높고 높은 절벽 봉우리로 날아올라 사방팔방 구경한다.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오면 강가 푸른 버들잎이 새롭게 피어나고 황금 같은 꾀꼬리가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봄바람에 복숭아꽃, 살구꽃 살랑살랑 흔들릴 때면 은은한 꽃향기 퍼져 내 마음도 함께 설레지. 누런 국화 피는 가을이 오면 온 산에 널린 열매 주워다가 앞과 뒤에 쌓아놓고 겨울 내내 마음껏 먹으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어찌 물생활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리 날짐승이라지만 너와 나는 태생부터 다른데 어디 와서 혼인을 하자고 성화를 부리느냐. 말문이 막힌 오리가 무안하여 휙 돌아서니 오리를 따라왔던 황새대감이 화가 나서 오리를 꾸짖는다. 내가 이 꼴을 보자고 그 험악한 산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점잖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는 욕을 보이니 다시는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오리란 놈이 더욱 무안하여 변명도 하지 못하고 황새대감을 따라 냉큼 사라진다. 그 뒤로 목두루미가 찾아와서는 더욱더 막무가내로 까투리에게 혼인하자고 조르니 이제는 까투리도 막아낼 재간이 없구나. 혼자 사는 여자라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 이 내 몸이 살아서 쓸 곳이 전혀 없다. 차라리 동해바다에 빠져 죽어 전복이나 되는 것이 좋겠다. 저 깊은 물속에서는 시름 없이 살 수 있으리라. 까투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백운산을 떠나 동해바다로 가려는데 가도 바다는 보이지 않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는구나. 높이 솟은 산봉우리 지나면 험한 산마로 나오고 험한 산마로 지나면 나무 우거진 숲을 나오고 그러다가 불현듯 경치 좋은 한 곳에 이르니 까투리가 자기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저 멀리 장기가 한 마리 보이는데 그 행색이 초라하게 그지없다. 꽁지깃은 다 빠지고 얼마를 굶었는지 뼈만 남아 골골하고 걸음걸음을 뗄 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한쪽 발은 총에 맞았는지 이리 절뚝 저리 절뚝 옷은 다 떨어져 깊고 또 기워 입었구나. 그러한 몰골의 장기가 혼잣말로 하는 말이 인간 천지 만물 중에 짝없는 이 뉘 있는고 이웃 동네 원앙새만 보아도 부부끼리 사이좋게 물 가운데를 떠다니는데 부럽기 그지없구나.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 나서 이 산중에 묻혀 홀로 사는고. 이 말을 듣고 까투리가 천만 뜻밖에도 장기에게 먼저 말을 묻는다. 동해바다가 이곳에서 얼마나 먼가요? 어디 계신 부인인고? 상복 입은 것을 보니 남편이 죽었나 본데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 어찌 사시오? 나도 부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지 오래라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한다오. 불쌍하다 까투리. 힘내시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동해바다를 찾아가시오? 장기가 말을 마치자 까투리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눈물을 비오듯 쏟는다. 한참을 울다가 옷깃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까투리 하는 말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팔자가 이리 험한지 모르겠소. 우리 낭군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수절하려 하였더니 누구는 까투리가 수절한다고 비웃고 가고 누구는 우리 친족도 아니면서 무작정 혼인하려 들고 그러니 이 세상은 아녀자가 혼자 살기에 얼마나 험한 세상이오. 그래서 모질게도 내 목숨 내가 끊으려고 동해바다로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친족을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없소. 목숨을 끊으려 간다는 말에 장기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저 세상보다 낫다 하지 않소. 모진 세상 짝없이 혼자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열심히 산다 해도 이 세상은 아녀자가 혼자 살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라오. 그렇다면 내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좀 더 세상살이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하오? 까투리가 이 말을 듣고 묵묵히 앉았다가 다시금 깊이 생각한다. 하기사, 내가 저번에 낭군 만나기 전에도 벌써 몇 번 결혼을 했더냐. 오늘 이 길을 지나다가 우리 둘이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게다가 꽁끼리 만나는 것이니 이것도 인연이지. 그리하여 까투리가 어렵게 장기의 청혼을 허락한다. 많고 많은 호라비들이 여기저기서 혼인하자고 조르기는 했으나 자고로 꿩은 꿩끼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지라 까투리는 마땅히 장기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그대를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까투리는 새로 얻은 듬직한 남편 장기를 데리고 백운산으로 되돌아가 이제나 저제나 어미를 기다리고 있던 9 아들 12딸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